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들킬까 봐 현장을 목격한 또 다른 여성도 납치해 감금했습니다. 여인숙의 불을 내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전히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범행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청사 건물 앞으로 차량 출입로를 내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초등학교 통학로여서 학생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지정 폐기물의 이적 작업이 더딥니다. 행정 대집행이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추진 방법을 두고 환경부와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룸에 함께 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 30대 남녀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숨진 여성의 시신을 몰래 묻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살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28살 A씨 등 2명입니다. 한 달 전 익산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SNS를 통해 알게 된 뒤 모여 살았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들 왜 살해했나요? 어떻게 살해하셨나요? 피해자들이랑 어떤 관계였죠? 같이 살던 남녀 3명도 끌어들여 피해자의 시신을 경남 거창 한 야산에 몰래 묻기까지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시신을 이곳 차량 트렁크에 싣고 곧바로 원룸에서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남 거창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같이 살던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을 납치해 감금하기도 했는데 폭행 현장을 목격해 범행이 들통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감금 사건 하다가 그 피해자들 이게 수사하다가 이게 살인 사건이 밝혀진 거죠. 이 사건의 그 현장에 있었고 그래서 혹시 그 F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사실 알릴까봐. 경찰은 A씨 등 2명을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숨진 피해자가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의혹과 함께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여인숙의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60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자는 화재 현장에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전주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등 70, 80대 노인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62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화재 현장에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화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범행 동기와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관하여도 이 피고인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불이 나기 직전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골목으로 들어간 뒤 6분 동안 머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골목을 지난 사람은 김 씨가 유일했고 10분 뒤에는 다시 돌아와 현장을 지켜봤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신발과 자전거에서 방화 흔적이 나타나는 등 범행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열변형 자국이 발생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불을 지르는 그 근접한 거리에 있어서야지 이게 가능한 거고 그 피고인 다시 돌아와서 구경한 거리는 화재 감시 결과 역시 전기적 요인이 아닌 외벽에서 발화가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여관 2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청사에 새로운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초등학교 통학로여서 학생들의 안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에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사 뒤쪽으로 차량 진출입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청사 앞쪽에 새로운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진출입로는 시민공원으로 개방한 앞마당을 가로질러 청사까지 이어집니다. 북측에 그 통행량이 늘어가지고요. 출퇴근 시간에 좀 저희도 좀 위험하거든요, 직원들이. 부출입구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하지만 진출입로가 추진되는 곳은 공사와 붙어있는 초등학교의 통학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1,200명에 이릅니다. 또 3년 뒤에는 초등학교 바로 옆에 24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들었습니다. 진출입로가 생기면 이들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다니게.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여긴데 애들 굴러도 많이 지나가는데. 위험하죠, 그러면. 위험하죠. 지난 1월 국토정보공사에 진출입로 신설 계획을 접수한 전주시는 학교 측의 반대와 교통안전시설 미비를 이유로 공사에 계획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학생들 통학권 보호나 안전 문제에 주안점을 둬서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한 진출입로에 학생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되면서 전북에서 예정됐던 축산 행사가 잇따라 연기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추가로 발생하자 다음 주 전주와 진안에서 열릴 예정이던 수의사 대회와 전북 축산인 한마음 대회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돼지 열병의 확산에 따라 기존 6곳에서 16곳으로 늘린 소독시설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임실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권익위는 정화시설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설치됐더라도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임실군이 이 시설과 부지를 매입해 공익시설로 사용하고 시설업체에게 보상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임실군과 시설업체, 주민들은 이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여러 곳의 감정평가 업체를 통해 보상 금액을 정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지정 폐기물의 처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직접 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난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불법 매립된 지정 폐기물을 옮기기 시작한 익산의 한 폐석산입니다. 지금까지 이적한 폐기물은 전체 폐기물의 0.3%인 3,000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폐석산 복구 작업을 맡고 있는 불법 배출업자들이 폐기물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는 데다 매립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은 그때 2,900톤 정도 처리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죠. 일단 갈 데도 없고. 이런 속도라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400년이란 긴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부와 주민대책위는 폐기물 업체에 맡기기보다는 행정 대집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주민들은 행정 대집행을 통해 당장 내년에 15만 톤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환경부가 예산 확보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맡아서 해주기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150만 톤 한꺼번에 처리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약속한 사항대로 2018년, 19년 분량을 2020년에 행정대집행으로 15만 톤을 처리해달라고 얘기했지. 그러나 환경부는 5만 톤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폐기물 불법 배출업체가 등록된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50%의 예산을 부담토록 하겠다며 여전히 한 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비를 70%로 상향시켜야 된다. 요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싶으신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익산 낭산면 폐석산 인근 주민들은 환경부의 적극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
폐석산 행정대집행을 놓고 또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구입을 제한하는 전북도의회 조례안 상정이 유보됐습니다. 도의회는 전랍도의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세계무역기구의 정부 조달에 관한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자칫 한일 간의 소송에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조례안 상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전랍도의 경우 주로 사무용기 등이 전범기업의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10년간 도내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은 3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내년에 첫 삽을 뜨고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도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올리겠다며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주요 용지 매립을 민간 주도에서 공공 주도로 전환하고 신항방과 도로 등 핵심 기관 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하여 새만금 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관광 레저 산업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큰 과제인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은 내년 말부터 부지 매립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4년 기반시설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관광, 산업 등등 이루어지는 이런 산업의 중심지가 새만금의 중심지가 스마트 수변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를 우선 잘 만드는 것이 태양광 발전소 등을 짓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비교적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 2곳이 내년에 착공됩니다. 관광 레저 산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함께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문효도와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를 개발하는 사업도 민간 기업이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 빠르면 올해 말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관광 사업을 종합개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자들과 논의 중인데 아직 구체적인 모습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어서 새만금 개발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업성을 높여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부가 학력 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 규모를 재검토하기로 해 교사 채용 규모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2030년 초등교사 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최대 1,000명가량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고 올해 전북교육청이 채용할 초등교사는 86명으로 지난해보다 20명 줄었습니다. 다음 달 정부가 내놓을 방안에는 중장기적으로 교사 채용 규모를 더 줄이고 교대와 사범대 정원도 감축하는 계획이 담길 것으로 유력시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뽑는 스타 소상공인 왕중왕전 공개 오디션에서 식품 가공업체인 맑은샘 자연교육농원이 대상을, 기능성 선풍기를 만드는 주식회사 펜포머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한복을 만드는 손짱 등 3개 업체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업체에 모두 5천만 원의 경영 지원금을 지급하고 TV 광고를 통한 홍보와 인증 현판, 저리 특례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이클 선수단이 전북 사이클 유망주 교실을 열었습니다. 국토정보공사 선수단은 오늘 전주 벨로드롬에서 삼례중과 전라고 사이클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1 맞춤 훈련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습니다. 국토정보공사 선수단은 지난달 열린 양양 국제사이클 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1개를 따는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전주 지역 재개발 사업 A조합장과 조합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조합장은 지난 2017년부터 1년 동안 조합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 4명에게 수백만 원씩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